네,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 성장률은 2.2%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이 세계 평균치보다 좀 낮습니다. 1.8%로 예상됐고 중국은 4.6%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 4.6%가 의미하는 건 뭔지 잠시 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메가 경제스타 K. 힘든 경제 상황을 이겨낸 감동 스토리, 우리 가정의 특별한 경제 공부법, 슬기로운 투자 아이디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총 상금 6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의 투자의 길을 춤추게 하는 새로운 투자 플랫폼 탱고픽에서 함께합니다. 네, 내가 경제스타 K 12월 9일까지 사연 받습니다. 사연은 홍사원의 경제쇼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얘기 잠깐 하기 전에 네. 안 교수님 요즘 안 교수님 이름을 사칭한 그 주식 투자 리딩방 네. 엄청 돌아다니고 있던데 그 안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이 방송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저는 일절 없습니다. 그런 거. 저는 그냥 유일하게 제 유튜브가 있고요. 네. 그냥 제 개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그렇지. 이게 네. 공식적인 거지. 그리고 리딩 투자한다는 자체가 우리 같은 사람 할 수가 없어요. 네. 불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유아 뭐 투자 무슨 방 이런 게 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 프로필을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네. 그 요즘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안 교수님. 여러 개 김영익 교수님 또 많아요. 도 많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꼭 조심하셔야 그러게. 됩니다. 예. 그 홍사원도 나올 만한데 이제 안 나오네 아직도. 조금 경제 쪽은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네. 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요? 자, 어제 네. 중국 부동산 얘기하다가 네. 뭐 앞뒤가 안 맞다면서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요. 제가 네. 듣기에 제가 잘 모르니까 앞뒤가 안 맞게 들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네. 찬찬히 저를 좀 알겠습니다. 설득해 이해를 드릴게요. 해주셔야 되고. 예.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네. 경기가 앞으로 계속 좋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 경제에서 예. 부동산이 매우 중요하니까. 네. 근데 OECD에서 네.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4.6% 예. 예상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비하면 낮은 거지만은 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죠? 굉장히 높은 맞습니다. 선방하는 수치거든요. 맞습니다.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다 그 네. 부동산에서 나오는 건데 네. OECD는 그러면은 이것도 모르고 네. 4.6%를 예상한 거냐? 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앞뒤가 안 맞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OECD 뷰고요. 예. OECD 그거 아시죠? 연초 몇 번 계속 조정하며 가는 거 아죠? 지금도 계속 전망치를. 조정해요. 예, 한국도 뭐 지금 예. 다르잖아. 예. 거의 뭐 그때가 조정해서 전망치를 하니까 그건 당연히 그럴 너무 수 있지. 믿을 필요는 없고요. 첫째.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그 근거치가 주로 소비일 겁니다. 올해는 소비. 제로 예.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거의 예. 완전 뭐 엄청 마이너스 엄청 오랫동안 계속 막 지금도 마이너스거든요. 예, 투자, 소비,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 이제 끝나서 제로 코로나 내년에는 끝나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사람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러니까 예. 그 중국은 주로 소비 시장이잖아요. 예. 전체 GDP의 60% 이상을 소비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 지금 올해는 한 3점 끝날 때 한 3.3에 3.8로 보거든요. 글로벌 뷰가.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소비가 살아나면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부동산이라기보다도. 예. 아니 그래도 중국 경제에서 안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물론 소비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렇게 본다고요. 안 교수님은 예, 그렇게 예, 왜냐면 저는 제가 남의 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예. 부동산은 음. 제가 지난번에
어제 예. 시간이 없어서 풀지는 않았거든요. 예.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왔냐면 제가 계속 풀게요. 예. 자, 아까 일단 부동산 기업의 부채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면 예.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따라서 이 부동산 기업들이 부채가 이자 부담률이 많아져서 적게 하는 문제 이게 분양이 잘 되면 돈을 계속 굴려갈 예. 수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예. 헝다 같은 파산 사례가 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 중국의 1등, 2등 기업이. 그러니까 중국 전체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예. 그때 헝다를 다뤘잖아요. 경제는 기대라고. 예. 부동산 경제 기대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불패 신화 때는 사기만 하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1등 기업도 무너지는 거네. 이러면 사자는 마음이 어떻게 되죠? 없지. 안 사겠죠. 예, 그러니까 불안하지. 시장에서 엄청난 타격 줬고요. 첫째. 예. 자, 그래서 처음에는 헝다를 강하게 다루려고 했어요. 중국 정부가. 그냥 죽을 건 죽어 이러다가 이 사건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못 죽게 하고 어떻게 처리했냐면 각 지방 정부에서 내내 지방 정부의 헝다 문제를 정리해. 그러니까 분양 또는 받았는데 못 올리는 주택 있잖아요. 그거는 예. 사회 폭동으로 이어질 수 그렇지. 있으니까 지방 정부에서 어떻게 안 하고 올려 이렇게 된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기에 헝다가 안 무너진 것 같지만 실제는 언영 파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물이 나왔어요. 헝다 본사가 심천에 있는 본사가 경매로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70몇 억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성의를 보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이제는 그 상황까지 왔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작년 말부터 중앙저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아. 부동산을 살려야 되니까. 예. 근데 원래는 옛날 같으면 정부에서 이런 시그널에서도 부동산이 중국이 워낙 이 중국 사람 집을 좋아해서 정부가 푼단 말이지 이게 부동산 또 올라가게 돼서 쏙 올라왔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먹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기업의 방대한 부채를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거든요. 지금부터 제 논리를 따라줘야 돼요. 자, 부동산 기업이 방대한 부채를 이거 연착륙 시키려면 방법이 뭐냐면 이 부동산 기업의 레버리지를 스무스하게 가게에 넘겨줘야 돼요. 가게에 넘겨준단 말이 또 뭐 하나 듣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가게가 그 얻은 건데. 내가 얼마나 이게 착합니까? 다시 또 더 쉽게 풀게요. 이런 말이게 어떻게 부동산 기업의 고 레버리지를 예. 이게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할게요. 예. 부동산 기업의 빚을 예. 가게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넘겨주냐? 그거죠. 얘네들이 재고 빈 집이 많이 남았을까? 분양 못한 집이 예. 가득 그게 다 아. 부채로 그렇지. 일으킨 건데 안 팔려. 예. 그러면 돈이 안 돌면서 지금 무너지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 그 빨리 재고를 처리해야지. 예. 그 말은 그 빚을 가게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예. 어떻게 가게들이 그 집을 사게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금리를 싸게 하고 예. 일단 예. 이자 부담 줄여주고 대출을 원래는 예를 들면 선지급금이 전체 부동산 금액의 30%만 해주고 70%는 내 돈으로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네. 이러면 70%를 대출해서 30% 있어서 사게 된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옛날 농민공이나 대학생 집은 못 사게 하는데 내내도 이제 살 수 있어. 이러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푸는 식으로 부동산 규제를 푼다 이거죠. 예 규제를 풀어서 이 남아도는 재고를 네. 가게들이 막 대출해서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판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한국이었듯이 빚내서 집 사라.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 기업의 빚을 예. 가게한테 넘기자 언제부터 시작된지 알아요? 2015년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미 그게 지금까지 진행이 돼서 원래는 중국 가게가 전 세계에서 부채율이 제일 낮았어요. 예. GDP 대비 한국하고 딱 반대였어요. 한국은 가계 부채율이 높았어요. 그렇지. 근데 중국은 예. 그 가게들이 부채 되게 낮아서 얼마 GDP 네. 대비 한 40%밖에 안 됐어.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알아요? 70%까지 왔어요. 이 말은 뭔지 알아요? 이게 70% 어떤 게냐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돼 부동산 때문에 잃어버린 10년 살 때 이유가 가게가 빚이 많았기 때문에요. 70%까지 왔거든요. 예. 그래서 70%는 글로벌 가장 위험한 단계에 이미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저렇게 중앙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이제 가게가 레버리지 일으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빚을 재서 더 추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빚을 또 누구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남은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야, 내가 오늘 진짜 비싼 강의를 해준다. 이거 별로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데. 야, 이게 진짜 알아보는 예. 사람한테 해줘야 되는데. 자,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 다 넘겼어. 이제 예. 더 넘길 게 없게 됐어. 그러면 또 누군가 또 받아가야 돼. 예. 그게 이제 남은 게 중앙정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가게한테 넘긴 걸 가게도
어제는 더 안지를 못 못하니까 받아내니까 중앙정부가 받는다. 이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제 해결자로 나서야 돼요. 예. 언제 위기 오는지 알아요? 기업, 예. 가게, 정부가 예. 더 누구도 레버리지를 못 일으키면 나라는 멈춰섭니다. 한국 외환위기 때 그랬어요. 자, 근데 중국이 공간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중국이 맨날 망한다며 안 망하지 이러는 게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가계와 중앙정부가 부채율이 이건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 중앙정부 부채율이 낮습니다. 예. 이 두 개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가게는 다 써먹었어요. 그게 남은 게 뭐냐면 중앙정부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16개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16개 조치가 그걸 제가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16개 조치 쫙 있잖아요. 예. 그걸 제가 한마디로 귀결하면 중앙정부가 이제 집을 해결- 사준다는 거예요? 아니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자상하지 않은데 지금 뭐 알아들으니까 중앙정부가 이제 최종 해결자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중앙정부가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랬잖아요. 어제 금리를 작년 말부터 풀었는데 실제는 은행의 담당자들이 대출을 안 해줬다고. 왜? 그게 부실될 거 책임질까 봐. 아니까 세금 안 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16개 조치에 세금을 안 묻는다고. 그 말은 뭐예요? 대출을 막 해라는 거잖아. 근데 그 부실은 그럼 중앙정부가 떠안는다? 그렇지. 아, 어떻게 떠안을까요? 질문. 이거는 엄청 어떻게 떠안는다? 네. 탕감해 주는 거지 뭐 그냥.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레버리지를 이제는 중앙정부가 갖고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부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중국 은행들마다 다 NPR 부실 채권율이 엄청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 은행이 파산하게 그렇지. 되겠죠. 그럼 예. 은행이 파산하면 중국 경제가 파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외환위기 때 한번 썼어요. 예.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전문용어로 뭐라는지 알아? 이거는 재정의 화폐 창출이라고 합니다. 예. 어제도 하나 가르쳤고 토지의 화폐. 오늘 또 하나 엄청 똑똑해지겠어요. 저 때문에. 자, 재정의 화폐 난 창출. 이렇게 무시받고 살아도 되나 모르겠어. 아니 정말 재미는 예. 재정의 화폐 창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 하는 방법이 이런 거죠. 자기 은행이 부재출 어떻게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서 그걸 예. 분리해 나겠죠. 근데 자산관리공사는 누가 만들겠어? 재정부가 만들겠죠. 그렇지. 예. 중국 재정부가. 근데 예. 재정부는 한국말은 기재부예요. 예. 재정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요? 예. 그럼 어떻게 재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겠죠? 음. 그럼 국채를 누가 사주죠? 중앙은행이 사주겠죠. 예. 자, 그럼 재정부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산권을 딱 만들어가지고 부실채권을 그걸 다 사들이는. 따오는 거죠. 그게 거의 다 부실이니까 부실일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돈을 누가 실제 중앙은행이 찍어낸 거죠. 예. 그래서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무슨 결과 나오냐면 인플레이션 발생하겠죠. 예. 그냥 돈을 풀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게 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앙정부는 또 그다음에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준율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지급 은행들이 지준율을. 그러면 돈을 흡수한다. 예, 흡수한 다음에 돈을. 그걸 예. 소각해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정리해드리면 예. 최종 해결자로 중앙정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해결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이제부터 중앙 가서 딱 보겠죠. 아, 이 부동산은 요것만 해결해주면 얘네는 해결할 문제다. 이런 것만 해결해 주겠죠. 예. 예, 근데 이거 따봤더니 이건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 그게 뭐 청산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어. 다 받아시키겠죠. 어. 그래서 돈을 딱 가서 해결시킬 것만 예. 골라내는 작업하겠죠. 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미래 부동산 어마어마한 부동산 다 일단 파산할 거고요. 예. 오히려 부동산계 국유 기업이 더 많아지겠죠. 왜 그걸 지금 국가 돈이 들어가서 사줘야 되니까. 일종의 자산관리공사에서 예. 다 이제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그래서 국유화시킨 그렇죠. 거니까. 앞으로 중국 부동산 주요 플레이어들이 국가 국유기업이 비중이 더 많아지고 이제는 주요 플레이 선수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네. 2015년부터 그 작업을 이제 중국 몰랐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알게 모르게 해왔다는 해왔어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중국 정부가 사실 중국 인민들의 가계 부채가 70% 정도면은 뭐 한국에 비하면 한국은 100% 넘었으니까 네. 그렇게 여력이 없나 싶기는 하지만은 네. 부동산 기업들의 부실을 갖다가 그 레버리지를 가게한테 넘겼다가 가게가 이제 또 못 버티니까 중앙 정부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못하러 가게가 그냥 못 버티는 게 아니고 아. 가게가 이제 안 움직인다는 거죠. 안 움직이니까 지금 안 사잖아요. 사줘야 되잖아요. 사줄 내 거라고 70%까지 생각했는데 부채율이지만 예, 예. 정부에서 돈 풀면 예. 그래도 80%까지 하면서 사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헝다라는 의미에서. 파산 사례가 예.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신화를 꺼버리는 역할을 하고 예. 또 실제 안 좋고 결국 이 데이터를 보잖아요. 예. 부동산 우리 동네 부동산이 오르냐 내리냐 볼 거 예, 아니에요. 예. 걔 떨어지는 걸 요즘에 한국이 그렇지. 부동산 떨어지니까 예, 누가 예. 사요? 사겠어요, 안 기자님? 사지. 예. 똑같은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중앙 정부가 나서서 구원투수로 지금 나서서 연착륙 해야 되니까 예. 경착륙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실 채권을 부실난 부분은 어쨌든 해결하는 거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예. 다 살릴 수는 없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거기서 살릴 들어가서 옥석을 가리겠다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힘들다 정말. 그러면은 네. 이거 더 힘들게 하고 싶네 막. 네. 그러면은 네, 그런 식으로 가면은 네, 중앙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해서 부동산 기업을 이 직접 부실 채권을 다 인수하면서까지 살려야 된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주면은 네. 성공할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그럼 중앙 정부의 재정까지도 부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이 이거는 진짜 똑똑한 질문이었어요. 아이고. 칭찬 난. 더 똑똑한 질문도 다음에 할 테니까 또 한번 말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예. 정말 잘 질문해. 그래서 이전에 말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예. 결국은 핵심 변수가 돼요. 중국 내에서 그렇죠.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거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아하. 왜냐면 계속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예. 중국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PPI 생산자 물가도 올라갈 수도 없고 사람을 다 같이 있어서 돈을 예. 못 쓰니까 CPI도 올라갈 수도 없고 예. 이렇게 됐지만 그 수입 원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예, 예. 왜냐면 국제 유가가 다 올라갔으니까 자기 내년에는 어떤 걸 예상할 수 있냐면 지금 이번에 계속 내리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결을 했거든요. 예. 이거 뭘 말하죠? 이미 이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책까지 가면 예. 더 느끼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미국하고 반대로 갈 수 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계속 올리다가 이번에 역시 조금 신호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제가 사실 어떤 부가 아교하다가 내년에 1년 내내 미국에서 올린대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했거든요. 내년에 100% 금리를 내릴 거다. 연준은. 왜냐면 못 버틴다. 아까 말했죠. 연준은 여기 주식시장이 다 있다고 했죠. 예. 대가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버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적어도 하반기는 금리 조정이 갈 거다. 저는 이렇게 항상 봤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스탠스 보니까 maybe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해요. 어쨌든 자, 그럼 내년에는 미국은 이런 흐름이라면 중국은 올해는 미국과 발리 계속 내렸다가 내년에는 오히려 중국이 또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 압력이 커질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뭘 봐야 되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냐? 그게 국제 유가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중국은 유가 60% 이상을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수입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난 압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내까지 돈을 이렇게 풀면 이게 쌍으로 압력을 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워낙 경제가 안 좋아서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력이 엄청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그래서 이렇게 중앙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부동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커질 테고 물가가 건드릴 거다. 그렇죠. 그러면 목적은 부동산 기업을 건전하게 그러니까 다 살리는 건 아니지만은 완전히 다 폭망하게 하는 거는 막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 거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성할 수 있냐 없냐보다 일단 이 카드를 써야 되죠. 이거라도 안 쓰면 다 망하니까. 그냥 경제가 경착륙이니까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면 좀 덜 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소비가 또 받쳐주니까 경제를 그러면 또 가게들이 또 활동하면서 경제에 소득이 들어오면 또 부동산의 일정 부분은 가게가 또 안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덜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엄청 심각하거든요. 지금 중국 내에서 뭐 사실 그런데 그 확진자 숫자 나오면 뭐 몇천 명 다니고 그렇게 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중국 사람도 코로나 걸리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공포 심리가 이번에 중국의 정주 폭스콘 애플의 생산하는 거기 폭동 비슷하게 막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코로나 환자 발생하는데 걸리면 죽는 줄 알고 도망친 거예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교육 받아봐가지고
걸리면 죽는 줄 알고 아. 도망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폭스콘 애플 만드는 폭스콘 공장에 예.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데 예. 그 환자를 예. 격리시키지도 않고 그냥 그 공장 내에 같이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나가게 하니까 네, 자기네 걸리면 나 나가겠다고 폭동 일으켜서. 지구 폭동이라보다 아. 도망친 거죠. 이 그렇지. 담을 넘어서 거기서 뭐 싸움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못 가게 예. 하니까 그래서 막 담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게 왜 그 일이 일어났냐면 걸리면 죽는 줄 알고 아.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네. 심각하게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코로나 그 제로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네. 지금 일부 베이징하고 뭐 광저우, 상하이 일부 다시 이런 도시도 많아지고 다시 있어요. 또 봉쇄를 하더라고요. 예, 원래 이번에 당대회가 끝나고 어. 좀 푸는 분위기로 중국 국가위생부 예. 여기만 질병관리청 이런 데서 말을 했거든요. 예. 전문가들도 나와서 이거는 예. 위험한 거 아니다. 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푸는 예. 쪽으로 하는데 갑자기 또 왜냐면 중국은 한국하고 달리 다른 나라하고 달리 쉽게 말해 다른 나라는 걸린 사람 다 걸렸잖아요. 예. 걸리셨어요? 그건 걸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이 다 생겼어요. 예. 근데 중국 사람은 그동안 이렇게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다 안 걸려가지고 면역력이 다 안 생겼어요. 그러다가 중국 백신은 부작용은 없는데 또 예방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다 면역력이 없으니까 만약에 저거 확 풀어놓으면 예. 다 걸린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독일 쇼츠촌에 갔을 때 그 독일 백신 쓰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신이냐 치료냐 문제란 예. 말이에요. 근데 치료를 가야 되는데 예. 중국이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예. 한국처럼 인구가 5,500만 명이 아니고 예. 14억이잖아요. 예. 그중에 노인이 2억 5천만 명이거든요. 예. 2억 5천만 명에 뭐 10%만 걸려도 얼마니까 2,500만 명이잖아. 예. 이런 시설을 담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도 안 돼요. 그럼 단기간에 백신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면역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다 풀었을 때 올 수 있는 이 후과는 아무도 상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려서 난리 날까봐.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담당자 하면 책임지면서 확 풀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시면 뭐 그럴 책임- 용기 있을까요?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분노를 하니까. 근데 대부분 공무원님들은 정의로운 기자님이시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죠? 최대한 그렇지. 조심하는 거죠. 아니 어쨌든 그게 시진핑 주석이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 잘하셨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항상 이걸 가장 큰 중국 성과라고 말했어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서방 세계하고 달리 예, 우리가 예. 제일 잘한 거다. 예. 근데 이제 와서 팍 풀고 수억 명이 걸린다 이러면 앞뒤가 모순이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예. 원래 시진핑 3년임 하면은 네. 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제 다 풀 거다. 왜냐면 중국 경제도 더 이제 살려야 되니까. 네. 지금 근데, 트레이드 오프 이해상충. 지금 안 푸는 이유가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안 푸는 이유가 예.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확 풀어 몇억 명이 걸릴까봐 겁나서 안 네. 푸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면에서 어쨌든 3년임 한 데 대해서 불만을 갖는 중국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네. 모이면은 불만이 커지니까 네. 아예 모이지 못하게 네. 집안에 꽁꽁 있게. 네.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뭐 내년 3월에 네. 내년 3월에 전인대가 열리잖아요. 네, 전국 양회. 인민대회가. 양회가 예, 열리면 예. 그때까지는 그때쯤에서는 이제 3년임에 대해서 시간이 흘렀으니 좀 불만이 누그러들 거다. 그래서 그때쯤에서 풀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거 코로나 언제 풀 거냐 이 질문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늘 하는 얘기가 3월이 양회가 지나야 된다. 예. 근데 저는 근거가 저는 뭐였냐면 예. 중국은 양회가 1월부터 열려요. 먼저 예. 지방 양회가 열려요. 예. 2월에 지방에 쉬운 말로 양회 열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 시진핑이 3년이 시작됐으니까 예. 또 새로운 지방 관료들은 2월에 바뀝니다. 예. 그 바뀐 사람들이 3월에 국회와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은 정치월 안정이 중요해요. 예. 사회 안정.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하게 이거 옛날부터 제가 한 3월까지는 계속 이 정책 풀 수는 없다. 그래서 아주 빨라야 3월 이후일 거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 안정이 중요한데 다 풀었다가 만약에 막 1억 명이 걸려서 나오면 이거는 사회 안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게 있겠죠. 예. 자, 그럼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중국 경제 성장률 예. 내년에 뭐 물론 OECD가 네. 그쪽의 전망이라고 그냥 안 교수님 말하셨지만은 어쨌든 4.6%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올해 경제 성장 전망률이 3.3을 내놨잖아요, 중국이. 네. 내년엔 4.6.
더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 내년 다 좀 좋아진다는 거죠. 내년에 다 경기 침체 온다는데 예. 뭐 누구는 퍼펙트 스톰이니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중국은 오히려 더 올라가네 막. 이게 사실은 OECD가 내놓은 전망치가 내년에 다른 나라들은 사실 다 낮췄거든요. 올해보다. 네, 맞아요. 세계 평균은 한국도 올해가 예, 3.1인데 예, 내년에 예. 2.2. 한국도 낮췄죠. 예. 유럽하고 미국은 0.5까지 네. 다 낮췄어요. 네. 한국도 2.7에서 올해 2.7인데 네. 내년에 1.8 이렇게 네. 낮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은 왜 올린 겁니까? 그 오늘 늘 질문이 굉장히 경제학적 원리를 알아야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2개를 했고요. 예. 세 번째입니다. 예. 경제 주기 이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 주기 이론으로 봤을 때 경제 주기기 아니면 주기 이론. 경기 순환 주기 아 주기. 예, 아, 주기 발음이 정확한데 경제 경제 주기기라고 들어갔고. 주기기로 들렸어요. 예, 예. 경제 주기. 아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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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예. 주기로 봤을 때 예. 중국은 올해가 예. 우리가 경기 고점이 있고 예. 그다음에 하락이 있고 그다음에 침체가 있고 저점이 있거든요. 예. 중국은 지금 저점에 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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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이게 우리가 짧은 주기는 예. 우리 짧은 주기는 2, 3년 이렇게 돌아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저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제는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서 이게 주기라는 게 결국 설비 투자 주기입니다. 예. 예,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서 경기 순환에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반대예요. 미국은 지금 이 침체 쪽에 있어요. 예. 내년에 이 저점으로 예. 갈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OECD 전망은 내 생각에는 소비나 이런 면에서 보고 예. 뭐 이런 투자, 소비 이런 면에서 그렇게 좋게 말한 것 같아요. 결국 전제 조건이 코로나 정책이 예. 풀린다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경제 주기로 봤을 때 내년에는 저점을 지나는 거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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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예. 저점을 이미 지금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빨리 저점을 지나가는 상황이죠. 예. 그 사이클이 그럼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중국이 지금은 그러니까 인플레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네. 내년에 그러면 이게 침체기를 지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그러니까 나타날 압력이 가능성이 커지겠죠. 있다. 압력이. 그거는 앞뒤가 딱 맞네. 네. 다행히 어쩌다가 네. 자 그런데 네. 또 지금 요즘 보면은 네. 내년에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4.6 물론 OECD 그 전망치를 확신할 다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OECD에 너무 집착하시네요. OECD 인데. 너무 아니, 왜- 집착하신다. 그래도 OECD. 말 그대로 OECD인데 알겠습니다. 예. 여기가 4.6% 그렇게 네. 좋게 전망을 했는데 요즘 보면은 중국에서 특히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금들 다 빠져나가잖아요. 뭐 차이나 아니에요, 런이라고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무슨 다 빠져라는 거 봤어요?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아니에요. 특히 시진핑은 3년임 직후에 그 한 주식상이 일주일간 많이 떨어졌죠. 주식상이 많이 떨어졌죠. 네, 외국인 자금들이 다 그렇죠.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왔다니까 지금. 지금 다시 왔어요. 그 돈이 한국에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또 한국 빠져 다시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다시 갔어요? 예. 뭐 이렇게 금방 가? 그래서 중국 주식상이 좋아졌어요. 지금. 네. 중국 주식시장 다시 좋아졌어요. 예, 최근에 좋아졌어요. 예. 그럼 그때 빠졌던 건 왜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 환투기 그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네. 환투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시진핑이 3년이면 한데 어떤 액션을 보여주는 게겠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겠죠. 해치 펀드들이. 헤지펀드들이 왜 모터로 메시지를 왜냐면 보여줘요? 만약에 4년이면 됐는데 주식상이 막 호황으로 올라가요. 예, 예를 들면 예, 그러면 축포를 던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3년이면 됐는데 주식상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전 세계는 지금 시진핑이 3년이면 돼 부정적으로 보내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헤지펀드가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순진하시다고요. 그래요? 헤지펀드들이 그럼 원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 뭐 이런 것도 그럼 관여하나? 아니 그거 뭐 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예. 내가 이거 너무 많은 거 알려줄 수 없어서 답답하긴 한데 예.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아시고요. 예. 두 번째, 예?
또 한국 시장이 되게 아까 말했죠요. 예. 대안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 시장이 되게 메리트가 지금도 있지만 지금 예. 환율이 너무 올라갔어요. 원래는 1,404 그때 1,404 때 엄청 들어왔다고요. 예. 한국 환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또 장점 또 뭐 있는지 알아요? 한국 경제 중국하고 같이 가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투자해도 중국이 투자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게 한국의 금융상의 메리트예요. 예. 네. 너무 어려운 얘기 하나 지금? 약간 어렵긴 어렵네. 네. 그래서 예. 그 헤지 펀드들이 이런 속성이 있어요. 예.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그 차이나런이라는 건 지금 아니다. 다시 다 돌아왔다. 아니죠. 컴백했다. 차이나로.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돈이라는 거는 돈이 속성에 충실한 거죠. 그렇지. 무슨 거기에 뭐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돈은 그거 안 따집니다. 어. 돈 자본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자기 돈을 위해서는 자기 형제도 예. 모른 척하는 게 자본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국 증시에서 네. 사실 그때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증시에서 외국 자금들이 그렇게 확 빠져나가 버리니까 시진핑 3님 초기에 중국 정부가 또 그래서 저기라 하기에는 너무 그렇다. 이제 지금 회의가 끝난 지 이제 네. 한 달이 한 달이 됐는데 어. 어느 게 초기고 어느 게 중기고 어느 게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오케이. 중국에서 맞아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 그 네, 투자 맞아요. 톡진법 외투법 그거 외국 투자 도입했잖아요. 특징. 예, 예. 외국인들 기업 돈 맞아요. 빠져나가지 말고 돈 빼지 투자를 말고 우리 많이 해라. 네거티브 리스트도 어. 새로 발표하고. 예. 예. 그거는 그러면은 중국 그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는 그거를 전제로 해서 그랬냐? 예.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 시점으로 봤을 때 되게 겹쳐서 그런데요. 예.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화폐 창출 효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다국적 기업이에요. 예. 자본과 예. 기술을 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항상 투자를 받아야 돼요. 예. 아직도 자본과 기술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지금 화폐 창출 효과 원래 토지가 했는데 예. 이제 그게 역할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예. FDR 통한 또 이런 화폐 창출 효과가 필요했고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중국은 항상 개방을 엄청 중요시했어요. 그게 중국이 세계 G2로 성장해야 될 원인이에요. 예. 다국적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갖고 와서 중국 기업들이 그거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엄청 성장했고 예. 지금 세계에서 경제를 갖추기 시작하는 때에 미국이 딱 때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은 항상 외국 투자에 대해서 모든 지방 정부가 두 손을 벌려서 웰컴. 그리고 모두 우대 정책을 다 주거든요. 예. 특히 미래 산업 쪽은. 예. 지금도 똑같아요. 네거티브 리스트가 다 미래 산업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 일관되게 왔어요. 예. 첫 번째 포인트. 예. 두 번째는 아까 이게 화폐 창출 효과도 필요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주의사항이 며칠이 빠졌다고. 그 주의사항 그 며칠이 빠졌다고. 갑자기 그 며칠이 막 공무원들이 앉아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 주식 시장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쪽 분들은 차이나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그분들 말 들을 거예요, 제 말 들을 거예요. 그거는 저야 선택입니다. 저야 안 교수님 말 듣지. 제만 모르세요. 네. 자, 네. 아까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은 게 네. 전 세계 내년에 경기 침체 오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많이 이제 네. 좀 선방을 보완 역할을 해주는 거다. 네. 근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네. OECD가 인도도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중국과 인도 맞아요. 두 나라 맞아요. 덕분에 내년이 맞아요.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이다라고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중국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 사이클도 그렇고 네, 네. 인도는 왜 그럴까? 야,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다 물어보네요. 어쨌든 자,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할게요. 영화? 인도 영화 좋아합니까? 영화 인도 영화 본 것 중에 혹시 네. 보셨죠? 인도 영화 하나라도 보셨죠? 본 적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제가 기억에는- 영화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예. 운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머리 아플 때 영화를 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봤는데 저 너무 정말 내 인생 영화입니다. 그게 뭐 또 인생까지 걸어. 정말요. 예.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름이 그 영화 이름이 화이트 타이거예요. 백호. 인도 영화예요? 예. 이거 영어 화이트 타이거예요. 예. 이름이. 예. 근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백호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100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그 백호예요. 예. 근데 영화 이름 백호인데 예. 이 영화를 보면 지금 인도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 무슨 내용인데? 예. 그럴까? 근데 더 그러니까 모든 걸 쉽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화이트 타이거는 인도 버전의 기생충 영화예요. 아. 근데 감히 제가 뭐 영화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평범한 영화 예. 시청자로서 제 보기에는 기생충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독립 영화거든요. 예. 근데 그 영화를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질문에 이야기하냐? 예. 그거 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 뭘 다뤘냐면 인도 카스트 제도를 다뤘어요. 계급을. 예. 근데 내가 풀지는 않을게요. 시간 예. 없어서. 그래서 그 질문 답할게요. 예. 이제부터. 중국하고 인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중국이 왜 고속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아요? 개개방하는 아주 큰 거시 환경이 마련됐고요. 근데 중국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게 뭐냐면 노동력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력 생산성이 가장 좋은 게 중국 노동자들이에요. 예. 전 세계에서 로저 없고 음. 24시간 일을 할 수 있고 월급이 아직도 월 소득이 위안화로 1,000위안 지금 환율로 월 소득이 20만 원 원화 20만 원이 안 되는 인구가 아직도 6억 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6억 명이 노동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월 소득이 20만 원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무한한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거고요. 또 일을 되게 잘해요. 예. 그다음에 또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예. 중국 사람들은 대학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육도 막 기능적으로도 우수하고 로저도 없고. 그래서 이 자본가 측면에서는 너무 좋은 노동 효율성인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 이번에 지금 미중 갈등이 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는 플랜 B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과거에는 하나의 공급망이 돌아갔는데 미국이 국가안보를 내세우면서 공급망을 저쪽으로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국적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예. 이건 팩터입니다. 예. 그런데 플러스는 할 수 있어요. 차이나 플러스로.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할까 생각 다니겠죠. 중국의 대체제로. 어디 할까 다 다니겠죠. 지금쯤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많잖아요. 예. 3억이 넘고 예. 그 중에 하나가 비슷한 나라가 인도잖아요. 예. 또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대항세력에서 키우려고 해요. 예. 생산 공장을 애플도 지금 상당 부분을 거기다 지금 갖고 가려고 하잖아요. 인도에. 예, 지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버드 대학의 그 포터라는 교수가 계세요. 예. 그분이 이 공급망에서 굉장히 권위자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공급망이 잘 돌아가려면 꼭 뭐 같이 사슬에 있는 R&D부터 뭐 생산 뭐 마케팅 요것만 잘 되면 안 되고 그 주변에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프라에 뭐가 있냐면 진짜 인프라 시설이 있고요. 예. 진짜 인프라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 자본이 있어요. 그리고 조달이 잘 돼 있냐. 예? 결국 기술적 이런 대학 같은 게 맞냐. 예. 이런 걸 더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아하.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도하고 중국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지. 안 되죠. 예. 특히 그 뭐가 안 되냐면 카스트 제도 때문에 안 돼요. 카스트 제도 그 영화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꼭 보세요. 예. 다음에 와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뭘 말하고 있냐면 카스트 제도라는 게 그 위에 상류 그 뭐라 위에 층이 지배계층이 있고 예, 예. 밑에 피지배계층 있잖아요. 예, 예. 하인 비슷하게 예. 근데 이 하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 영원히 인도 사람들 원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평생 나는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다시 상류계층으로 올라가 지배계층으로 아니 올라갈 그 수 있다.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해요 인도 사람들. 아니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예, 거거든요. 근데 문제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건 괜찮은데 자기 자식도 그렇게 사는 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아예 그 안에서 그게 닭장 이론이 있어요. 예. 해소의 시간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생각 안 하게 무슨 이게 말은 쉽게 말 노동력으로 봤을 때 예를 뭐 오늘 돈 벌었어요. 예. 그럼 그다음 일주일 노는 거예요. 그다음 일주일 노는 거예요. 이런 노동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쓰냐고요. 그 카스트 제도 때문에 절대로 인도는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아이 절대란 표현 쓰지 맙시다.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또 아닌데 감히 어떻게 절대. 근데 그 영화 재밌는 게 마지막에 이런 말 나옵니다. 그 영화 마지막에 이런 덕백이 나와요. 이제는 미국의 시대는 백인의 시대는 갔다. 예. 그 마지막 덕백이 이렇게 나와요. 백인의 시대는 갔다. 예. 미래는 중국과 인도의 세상이다. 예. 이걸로 끝납니다. 영화가. 아니
인도판 기생충이라는데 뭐 그렇게 결론이 심오해요. 그러니까 왜? 보시라고요.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아. 마치 영화 뭐 거기서 막 그러니까 인도 영화인데 앞으로 백인의 시대. 지- 백인 시대가 백- 원래 미국의 백- 시대는 같다라는 얘기를 갖고 듣고. 이제는 아시아 시대고 예. 특히 중국과 인도의 세상이다 이렇게 아. 나와요. 그 영화 시작이 어떻게 나냐면 이게 카스트 제도의 하인에 있다가 예. 성공한 사람이 스토리인데 예. 거기서 중국의 원자보 총리한테 편지 쓰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이메일 편지 써요 이메일로. 어. 그렇게 시작이 돼. 2010년 어. 배경이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게 마지막 아. 끝에 그렇게 끝나는데 예. 한번 보세요. 음. 영화 하나 더 추천할까요? 제가 그 헤어질 결심은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탕웨이. 그런 거나 보시고 아. 참 정말 자, 그러면은 네. 인도는 그러니까 안 교수님 보시기에는 OECD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가능성이 그렇게 아니요. 있지는 그래서 않다? 아니요. 예. 저는 그래서 인도에 대한 뭐라 하는 건 사실 저는 맞지 않은 게 저 예. 인도 못 가봤어요. 예. 저 지금 영화를 봤거든요. 저 예. 인도 영화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지금도 계속 보는데 예. 그래서 가보려고요. 코로나 지금 완전히 다 뭐 걱정이 없다 이러면 인도 가보려고요. 예. 그 중국 그 최근에 그 얼마 전까지 빅테크 계속 이제 그 네. 규제를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또 그 알리바바 그 금융 자회사 그 엔트그룹 예. 여기에 10억 달러 이 벌금 부과한다고 또 해요. 네. 그러면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계속 지금도 계속 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 지난 일이고요. 예. 이번에 실시가 된 거고요. 예. 판결이 난 거고. 그게 뭐냐면 중국의 이 IT 기업들이 금융한 거잖아요. 예. 그게 엔티 파이낸셜이거든요. 아. 얘네들이 신용까지 했거든요. 예. 중국 사람들이 신용까지 하면서 신용으로 돈 벌었거든요. 예. 이것도 어려워서 뭐 알아들으니까 안 풀게요. 쉽게 말하면 네 이거 너무 무시하신다. 아니 한참 풀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쉽게 말하면 회색지대에서 돈 벌었어요. 예. 때려도 되고 안 때려도 돼요. 예. 지금까지 법령이 없었으니까 어허. 회색지대라고 하죠. 지금 예. 가상자산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왔어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 자기 번 주업보다 예. 금융에서 돈 더 벌었어요. 그런데 금융에서 더 벌었는데 금융 규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 은행들은 불만인 거예요. 아, 다른 전통 자기네 은행들이 전통 은행 업무를 하는데 예. 자기 규제를 왜냐면 은행은 아. BIS 규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자기 자본 얘네는 예. 안 맞춰도 아. 규제 전혀 없으면 돈을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엄청난 레벨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워낙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2014년 양회에 계속 아젠다로 올라갔어요. 얘네를 못하게 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예. 그때 엄청 이슈였어요. 이 은행들이 자기 기득권을 그때는 은행들 핀테크 할 생각 안 했고 예. 쟤네들이 지금 우리 먹을 뺏어간다고 아. 쟤네 못하게 해야 된다. 중국 국유회는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때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거는 미래 방향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은행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도 핀테크 해. 그래서 중국 전통 은행들하고 이 핀테크 다 손을 잡았어요. 예. 이래 제휴를 했어요. 이제 안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쫙 와서 얘네들 더 성장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세계에서 최대 IPO 할 뻔했잖아요. 그렇지. 이게 멈춰섰는데 중국이 막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회색지다 보니까 뭐 규정이 안 맞다면 안 맞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거 벌금을 때린 게 이번에 판결이 났고 네. 근데 오히려 이래서 정리가 된 거죠. 예. 옛날에는 아리까리 했는데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금융 라이센스 받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 금융 아예. 지수 이름이 그러니까 지수 회사 개편이 끝난 거예요. 규제 하에 들어가겠다. 예, 이제 규제 들어왔죠. 아. 금융 지수사로 되면서 이제 예. 금융 규제를 받기 시작해죠. 전통 여기 한국에 여기 K뱅크도 그렇고 카카오뱅크처럼 그렇지. 예. 금융 제재를 받는 거죠. 이제부터는 규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정부가 그 빅테크에 대해 기업에 대해서 규제 같은 거는 원래 마음대로 하게 했는데 이제는 내내 금융업 하잖아. 그럼 어서는 은행 보험 감독 관리위원회 규제를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다른 빅테크 기업도 빅테크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금융만 금융하는 하면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 이제는 옛날에 IT가 금융하는 거는 회색지에서 그냥 했는데 앞으로는 IT 기업들이 금융하려면 어서는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정리해요. 뭐 때려 죽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그 금융 부분만 그러니까 좀 빅테크가 금융 부분만 좀 그러면 풀어놔준 거예요? 다른 부분 빅테크요? 아, 그게 왜냐면 빅테크에서 이슈됐던 게 주로 금융이에요. 아, 다른 원래- 이슈는 없어요. 그다음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게 그거죠. 게임하고 교육이었죠.
예, 게임하고 그래, 교육. 게임하고 교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게임은 지금 이번에 그쪽도- 보니까 게임도 이제 완화한다. 예. 근데 왜 분위기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왜 변하냐면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사실은 게임이 메타버스거든요. 예. 근데 미래는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예. 중점을 판단한 것 같아. 만약에 게임 못하면 미래 메타버스 놓치겠다. 그래서 게임을 이제는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정책이 또 나왔어요. 그렇구나. 예. 그럼 교육은 그러니까 교육이 그때 교육은 교육정보가 한 게 아직도 사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폐를 맞아요. 내린 거잖아요. 그건 아직도 예. 아직도 확실합니다. 아, 그 영어 교육도 사교 다 없애 못하게 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교육을 예. 이게 한국처럼 한국을 예. 보고 그때 그 중국이 한 거라고 예, 했잖아요. 부사경이나 이런. 예. 한국을 보니까는 결국 교육 사교육을 그냥 놔두면은 빈부격차가 그렇죠.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어진다. 나는 그거는 잘한 건데, 근데 그거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영어를 이게 대학 수능 시험도 없앴고 학교 교육에서도 지금 없앴거든요. 중국에서 예, 영어. 미중 패권 싸움 때문에 그런가? 그런 것도 있겠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원래 적이면 예. 더 잘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더 알아야 되는데 인재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예. 음, 그래서 영어 학원들이 다 망했죠. 중국 내. 예. 그 아까 어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갖다 이제 계속 내리다가 지금은 동결했고 내년에는 오히려 미국과 다른 나라하고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뭐 금리요? 아, 예. 나 금리. 또 OECD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OECD 하니까. 예. 알았어요.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사실 전 세계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한국의 그야말로 이 부채 상황과 네. 경제 상황하고도 다 연결돼 있으니까 미국 금리가 어떻게 갈 건지 그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까 잠깐도 말씀하셨는데 미국 금리 내년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았거든요. 네.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누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왜? 왜라니요? 너무 말했잖아요. 많이 올라서. 아니에요. 집중을 좀 해주세요. 예.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예. 미국 경제는 어, 금융 중심으로 돼 있다. 예.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금융 자산의 폭락을 말한다. 예. 근데 이게 견뎌줘야 된다. 예. 근데 이거 견딘 데는 한계가 온다. 예. 예? 예. 그래서 경제가 못 받쳐준다 그걸. 예. 왜냐하면 금융으로 돈 벌어야 되는 게 음. 주요 메인 산업인데. 지금 월가는 계속 그거 주장하고 있어요. 예. 아니 그게 그것도 리얼이에요. 내리라고. 예, 어. 제조업이 없잖아요, 예. 미국은. 예. 그 뭐 제약이나 몇 개 IP 기업 빼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이 연준이 좀 정치 세력이 돼 버렸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중간 선거도 그렇고 이거 맞춰서 하는 건데 2%까지 물가 2%까지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2%까지 오냐? 이거는 예. 자기네도 지금 이견이 엇갈리거든요. 예. 근데 내 보기에는 그때까지 못 버틴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중국이 좀 경제가 잘 가지면 또 모르겠는데 중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예. 전 세계가 지금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주변에 환경에 맞춰주면 예. 이게 맞춰주니까 그게 스무스하게 되는데 이 경제가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제가 계산해줬잖아요. 미국의 지금 부채가 31조 달러거든요. 예. 31조 달러. 그러면 1%만 금리를 올려도 3천억이 이자만 나갑니다. 3천억이라는 거는 모 나라 GDP보다 더 많은 이자예요. 1%만 올려도. 예. 근데 지금 얼마 올렸어요? 3% 지금 넘게 올렸잖아요. 예. 그럼 계산이 지금 4%도 올리니까 예. 3, 40이 1조 2천억 이자만 더 내야 된다고요. 예. 이거 어떻게 버티냐고요. 못 버텨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압력을 엄청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 말이 이렇게 파월이 예. 일부러 그러거든요. 알아 못 듣게 말하거든요. 말을 하는 게 일부러. 왜냐면 자기가 지금 알아듣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알아듣겠던데 제가 그냥 알아듣기로는 파월은 금리 인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했는데 쉽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순진해서 좋아요. 네. 그래서 예. 아. 어쨌든 예. 그래서 내가 파월은 원래 비둘기적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예. 뉘앙스가 셜셜셜 그렇게 나왔다. 예. 특히 이번에. 예. 그래서 그게 시점 문제지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100% 반대로 간다. 내려간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 문제이다. 네. 예.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럼 한번 내년 가서
뭐 한번 보죠 뭐. 저를 불러놓고 항상 안 믿더라고요. 예. 아니요 믿어요 믿어. 자 지금까지 네. 어제 오늘 네.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경제쇼 플러스 대신 대한민국 경제 오디션 내가 경제스타 K가 방송됩니다. 이번 주에는 박대기 KBS 기자와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